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2차 강의 계속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지금 현재 굉장히 절박한 선생님들, 그리고 꼭 붙어야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개인지도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아인명 2차 시험에 혹시나 이제 면접에 유보통합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셔야 될지 제가 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 유보통합을 물어본다고 하면 거기서 그렇죠, 선생님들 막 머리 띠들르고 나가서 유보통합을 뭐 폐지하라 막 이런 거 하시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보통합은 절대 안 됩니다 라던가 뭐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을 표명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용 시험장에서 선생님들이 말씀을 뭐 막 강력하게 한다고 뭐 그게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선생님들 저는 시험 붙는 시험에 붙을 수 있게끔 답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보통합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유보통합의 이유,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교육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유아교육의 불평등입니다. 유아들이 이제 교육을 불평등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유아교육에 불평등이 있다는 거죠. 불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유아교육 기관이 유치원과 그죠,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기관들이 그쵸, 교사도 다르고 교사 자격도 다르잖아요. 교사 자격도 다르고, 사실은 이제 요새는 교육과정은 통일이 되었지만은 시설이라든지 뭐 경비라든지 다 다릅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관장하고 있는 그런 행정부서라든지, 행정부서가 다르니까 뭐죠? 행정부서가 다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뭐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가이드라인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뭐 시험 쳐서 누군 유치원 들어가고 누군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다른 건데, 유치원도 사립하고 국공립 나눠져 있고, 어린이집은 뭐 민간, 국공립, 그 다음에 뭐 직장 어린이집, 가정보육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받아야 되는 유아들이 굉장히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죠? 유아교육의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아들에게 양질의 그렇죠, 교육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 논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보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문제점이 뭐냐를 물어보시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유아교육에 지금 많은 기관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뭐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입장, 유보통합의 이유는 이거고, 지금 유보통합을 하자고 하는 이유,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은 뭡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의 입장을 말씀하세요. 선생님들의 입장은 뭐냐면 유보통합을 꼭 해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입장을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입장을 얘기할 때는 저는 모든 유아들이 그렇죠? 모든 유아들이 평등하게 그렇죠?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보통합이든 뭐 아니든 간에 제도적으로 모든 유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평등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제도나 뭐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그것은 유아들의 교육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보통합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유아들만 평등하게 교육을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막 엄청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말씀하시면 돼요. 유아들이 평등하게. 그 다음에 질 높은 교육. 요거를 받는다면 유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유보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냐?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하셔야 될까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학부모, 유아, 이 갑자기 제도를 막 엄청 바꾸면은 이 교육의 주체들, 그죠? 교육의 주체들, 당사자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죠? 혼란을 없애게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적인 여유 이런 거, 시간적인 유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기관이나 부모님이나 유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리고 좋은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서 유아교육이 발전하고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유아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면접 보면서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혹시나 물어본다면, 그렇죠? 요 정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접 준비하시는데 이제 유보통합에 관련된 자료들이 막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혹시나 면접에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23 유아임용 2차 시험을 앞두신 선생님들, 네, 많이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팁이라든지 또 특별히 말씀해 드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건의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유아임용 2차 시험을 앞두신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자, 꼭 최종 합격하셔서 기쁜 소식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